학폭위에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동석을 하든 변호사 없이 가시든 그 분위기나 절차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교육청 내에 있는 건물에서 심의를 하는데 간혹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심의위원회 날짜가 정해지면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출석 통지서에 날짜, 장소,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은 심의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피해 추정 학생이 가장 먼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고려해서 30분에서 40분 단위로 시간이 정해지는데요. 가해 추정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은 1번, 2번, 3번 학생들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피해 추정 학생의 진술이 좀 길어진다거나 심의위원들의 질문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순서도 쭉 같이 밀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해 추정 학생은 출석 통지서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출석을 하겠지만 막상 출석을 한 이후에 대기 시간이 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면 가운데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위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맞은편에 가해 추정 학생이든 피해 추정 학생이든 학생과 부모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변호사가 동석을 한 경우에는 또 옆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원들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굳이 이 본인의 피해 사실이나 가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에 앉고 본인의 소개를 하고 나면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거든요.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가해 추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피해 추정 학생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피해 추정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가해 추정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혹은 진술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위원들은 그날, 그러니까 피해 추정 학생, 가해 추정 학생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날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건의 조사 내용과 관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학폭의 각 판정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위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 교류를 하고 점수를 산정한 이후에 그 점수에 따라서 처분의 내용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처분이 결정은 되는 건데 당사자들은 절차대로 그걸 따로 송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달을 받는 시점은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받게 됩니다. 학폭위에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